이번 주 시장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지표에 실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지난 주말 미국 증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혼조세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PPI 지표가 나오는 모습은 또 괜찮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변한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S&P 500이 이제 최고치를 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요즘에 좀 뜨겁다 보니까 B2, 즉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용이 들어오면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또는 언론이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쪽을 너무 많이 집중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반도체 종목들 신용 잔고 얼만큼 늘었는지 또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지 오래됐죠. 재작년부터 움직였었던가요?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그 모습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AI와 연결돼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력 테마군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고요. 로봇 관련주들 얼마나 또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짜잔하고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특별하게 부담될 것 같아 보진 않고요. 각자 도생일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또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줄 만큼 주가가 또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CPI의 실망감을 좀 보였었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좋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PPI는 예상치보다 좀 괜찮게 나왔어요. 이게 생산자 물가 지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CPI 지표는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좀 뭐랄까요, 다시 재상승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도매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CPI도 같이 내려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3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은 제거가 됐고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 대세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권 관련한 부분들, 국채금리의 움직임들이 변화를 좀 많이 겪었어요. 지금 장단기 국채금리 간의 스프레이드, 즉 금리 차이, 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진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50bps 베이시스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0.5 정도 차이 나나요?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베이시스 포인트,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로 좁아지는 부분들은요, 작년 11월 초 이후에 가장 좁은 수준이다. 자,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줄어들게 되면 상황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상황은 경기가 불안하다, 안 좋다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다시 뒤집어지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져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물가지표는 끝났고요. 자, 뭐 소매 판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둔화된다, 뭐 조금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뭐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정사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증시 악세론자들의 말을 좀 인용해보면
미국의 소비를 지탱해온 저축이 고갈되면서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 증가율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즉 이익 증가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정말 이 약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약세 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좀 더 위험 선호 심리를 갖겠지만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반대가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경기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많이 생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은행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정치적 변수에서는 뭐 임시 예산안이 이제 19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자금 지원을 결정을 해야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다. 이거는 뭐 사실 시간차의 문제일 뿐이니까 신경 쓸 건 없겠죠. 그냥 변수 정도로만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해소가 될 내용이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이고요. 여러 가지 뭐 변수, 변동성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실업 지표가 계속 좋다라는 것은 구인난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업이 4%를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지, 돈도 안 되는데 투자할 리가 없죠. 자, 이런 투자가 또 어느 한 기업만 했다는 모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소득이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저축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 점점점 좋아지게 된다면 저축의 고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일하러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동안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놀고 먹었다라면 이젠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한 가지 상황을 두고서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약세론자의 이야기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빈약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소비나 지출이 감소한다. 글쎄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지속된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소비 증가와 기업들의 실적 증가 당연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S&P 500이 최고치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날, 오늘은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지지 포인트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밴드를 2490에서 2610포인트,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숨고르기, 약간 지켜보기, 뭐 횡보,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거나 뭐 상황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제 당연히 뭐 어닝 시즌에서 그런 거 봐야 되는 모습이 맞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지점에 대한 부분을 더 밀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을 쳐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490포인트를 하단 밴드로 봤다라면은요 2525포인트잖아요. 지금 지난 주말에 마감된 게.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 30포인트 정도, 35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상단 포인트가 2610입니다. 그러면 90포인트 정도 나오잖아요. 즉 아래로는 30 정도의 리스크, 위쪽으로는 한 8, 90 정도의 기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내려서 만약에 2500포인트 근처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증권사 전망치를 우리가 계속 다뤘던 이유는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내용들이었는데 금융투자의 매수가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돌려주는 흐름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주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지지선을 그냥 유지하면서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면 시장에는 개별주 즉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은 조금 둔화될 것이다. 즉 대형주가 치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좋은 강한 상승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횡보를 하게 된다라면 지수 상승률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정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어떤 신용 증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약세장, 실적 충격 뭐 이런 것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에게는 B2 신용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용 잔고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다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지난해 말 대비해서 무려 신용 잔고가 49% 늘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이 종목군들은요. 위쪽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올라갔을 때 꼭 그렇게 사시는 게 난 진짜 좀 속이 상한데 그렇게 사가지고 신용으로 확 물려있으면은요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어쭈 많이 들어왔어? 그럼 한번 때려야 되겠다. 왜 때려요? 여러분들이 팔아먹고 물량을 토해내게 되니까 그 물량을 밑에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급할 게 없어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급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나만 놓고 도망갈 것 같다. 이거 뭐라 그래요? 포모 현상? 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도 막 따라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따라갈 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죠? 투자할 만한 자금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많으니까요. 팔고 사기는 아깝고,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빚을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용잔고를 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확 신용까지 해가지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잘 못 가는 상태에서 다른 테마주가 올라가. 아, 내가 저거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들어왔다가 이게 물렸네. 아, 짜증나네. 그럼 손절매도를 엄청 치게 되거든요. 또는 주가가 올라갈 때 또 다시 팔아먹게 되죠. 자, 처음에 매수했을 때 생각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장기적 보유하면서 이제 뭐 10만 전자든 15만 전자든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들어왔을 텐데 또 그냥 장기간의 어떤 흐름보다도 단기간 변동성에 또 노출돼 가지고 주식을 팔아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신용 잔고는 조금 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반도체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장기적 상승을 보일 것이다. 뭐 이 이야기는 저도 계속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단기적 예, 그 상황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신용으로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신용이 많으면 주가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수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괜찮지 않냐,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죠. 증권가가 제시한 올해 반도체 기업의 연간 이익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34조 원, 그래서 한 달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무려 300억이나 늘어났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조 8천억으로 2천억 원 가량 늘어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어났나요? 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1분기가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 4월달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러분들 급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시장도요 2700 넘어가기 전까지는 급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들 서두르고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막 그냥 흥분해서 따라붙고 막.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가는 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가격대 싸다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장 올라가지 않고 시간이 멀리 있잖아요. 자, 1년 후에 2년 후에 15만원 갑니다 라고 하면 벌써부터 그냥 다음 달에 가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생각하고 막 주식을 사버리는데 그러다가 실망들 많이 하잖아요. 올라갔는데 왜 떨어져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올라간다면서 왜 떨어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망치가 1년 후, 2년 후에 있을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장기 투자로 접근하겠다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샀는데 왜 떨어져요? 네. 15만원 간다면 왜 떨어져요?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빚을 내고 투자한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신용장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거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저점을 좀 잡아준 것 같긴 한데, 신용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들 매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변화가 좀 생길 때 대응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두르시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로봇주들이 다시 질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삼성과 LG의 새로운 먹거리, 뭐 얘네뿐만 아니죠. 두산도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CES 여기에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했다. 이게 재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강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신흥 종목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옛날 종목들도 약간씩 변동성이 좀 있죠. 로보티즈, 로보로보, 로보스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등등등. 네, 로보스타가 좀 제일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대 수혜를 받는 것은 누구냐,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예전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었죠.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업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산업은요, 이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서빙 로봇부터 해갖고 뭐 보조, 그다음에 원격 진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파고드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제 생각에는 로봇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종목이 더 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연결되어 있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기업과의 연관고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솔루션 업체라든지 이런 쪽도 골고루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지난해부터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유망 산업 육성 계획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로봇 쪽으로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다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오르고 내려가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 특히 이제 지능형 로봇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이 성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네, 이게 이제 그 법안에 대한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정책적인 어떤 수혜나 모멘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봇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되 너무 올라가거나 뭐 변동성이 큰 종목 또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종목들에게는 관심 주지 마시고요. 로봇주들 잘 보면 분명히 좋은 옥석을 가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그때 또 매수할 종목으로는 로봇주들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는 부분보다도 상황을 좀 보면서 천천히 선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S&P 500이 이제 최고치를 이번 주에 도전할 것인가, 요즘에 슬금슬금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짱짱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시 약세론자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귀를 다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의 B2가 급증하면서 주가 상승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천천히 주가가 나에게 원하는 위치에 왔을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질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도 업종으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종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접근해서 또는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앞으로 산업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막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을 잘 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107페이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잘 올라가는 주식이 너무나 기특해서 자꾸만 더 사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 비중도 매수 비중도 매우 커지게 되고요. 평균 매입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의 하락 조정에서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위험을 망각한다면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올랐을 때 막 무리해서 따라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 투자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 시작되잖아요. 네, 9시 무료방송에 오시면 조급하지 않은 투자로 네, 아침을 잘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은 네, 특히 월요일 아침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천천히 대응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